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4년차,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서 결혼 생활 못하겠어요. 남들 다 결혼하고 맞벌이로 돈 모아서 집 사고 차 사고 재산 늘리는 재미로 산다는데 저희 집은 4년 동안 모은 재산이 빵원입니다. 남편이랑 제가 수입이 완전 적은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아껴서 살며 생활비 적게 쓰고 수입의 60% 이상은 매달 적금 붓고 모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가 되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사고를 치는 시댁 식구들과 우리 부부의 적금을 깨서 문제를 해결하는 남편입니다. 지금까지 결혼 4년 동안 적금을 5번 깼어요. 진짜 이제는 남편 입에서 시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긋지긋하고 머리가 아파서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난치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건강이 안 좋으셨고 아직까지도 별다른 차도가 없네요. 예전부터 애지간한 치료법은 다 해봤고 전국 팔도의 한의원도 돌아다니며 침도 맞고 약도 지어드리고 별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대로 좋지 않으세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시죠. 저희 시어머니가 보다 못하셨는지 작년에 무당 불러다가 굿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저는 모르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 수천만 원 들었을 거라고 하는데 그 돈도 남편과 함께 모으던 적금을 깨서 그 돈으로 무당을 불렀습니다. 사실 저는 미신 같은 거 믿지 않는데 시아버지 건강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걸 알아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댁이 그런 상황이니 남편과 결혼할 때도 많이 받진 못했어요. 시댁 돈이랑 제가 모아둔 돈과 친정에서 조금 보태주셔서 간신히 작은 빌라에 전세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인데도 시어머니는 예단 원하셔서 해달라는 거 다 해드렸어요. 결혼 축의금도 시어머니께서 당신 지인들이 많이 왔다고 하시면서 남편 쪽 축의금을 다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결혼식 축의금은 다 모아서 저를 주셨거든요. 진짜 그때 시어머니에게 너무 서운하고 솔직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 심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없는 살림에서도 무슨 사고를 그렇게 많이 치는지 바람 잘 날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첫째고 그 밑으로는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아직 결혼 안 하고 시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는데 얌전히 살지 못하고 골치를 꽤나 썩힙니다. 얼마 전에는 남동생이 친구 차를 빌려 타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보험도 안 되더라고요. 양쪽 차 수리비와 피해자 합의금으로 1,5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도 남편이 적금 통장을 털어서 다 내주었습니다. 제가 해주지 말라고 남편과 엄청 싸웠는데 남편은 어떻게 힘든 동생을 외면하냐며 흔쾌히 자기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더라고요. 말이 빌려주는 거지 거의 받을 생각도 못합니다. 빌려갈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기한테 그 돈 안 빌려주면 감옥 갈 것 같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니 빌려간 이후로는 50만 원씩 2번 주고 그 뒤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돈을 더 입금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도 받을 생각도 없는지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못 봤어요. 거기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병원 때문인지 자꾸 이상한 종교단체나 기치료 같은 걸 받으러 다니세요.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무당 불러다가 굿을 하는 것도 어머님의 레파토리 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 온갖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엄청난 돈을 가져다 주었어요. 물론 그 돈도 저희 남편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11조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돈을 뺏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진짜로 꼭지까지 돌아버리게 된 이유는 바로 철없고 개념 없는 막내 신우 때문입니다. 뚜렷하게 직업도 없고 평소에 뭐하고 다니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제가 데리고 살 여자도 아니라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정말 크게 사고를 한번 치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가 생겼어요. 둘 다 직업도 없고 상대방 남자도 나이가 30살에 모아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 가끔 하는 걸로 생활을 하는 그냥 한량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신우는 아이 생긴 김에 그냥 낳겠다는데 진짜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아찔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자기들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대체 애는 어떻게 키울 생각인 건지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남자친구 멀룸에서 애 낳고 살겠다는데 안 봐도 신우의 미래가 어떨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동생이 걱정되는지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갔고 그러다 언제 한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 동안 시어머니가 전화 너머로 우시더라고요. 아마도 신우가 너무 걱정되어 그러셨던 것 같은데 남편은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저 몰래 또다시 부부가 함께 모으던 적금 통장을 깨서 신우에게 현금을 가져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적금 해약하고 돈 찾아서 신우에게 줄 때까지 제게 어떠한 이야기도 한마디 한 적 없었고 모든 걸 본인 알아서 해버렸더라고요. 그 돈이 제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아무리 남편 돈이 절반이더라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신우가 어렵고 시댁이 어려우면 가끔 한 번씩 도와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부부인 제게 아무런 말도 없이 전 재산을 털어서 신우를 도와준 행동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결혼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동네 땅값도 다 올랐고 전세금도 엄청 올랐는데 지금 가진 돈으로는 이 동네에서 더 이상 사는 것도 힘들겠더라고요. 아니 모아둔 게 있어야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데 우리 부부에겐 아무것도 모아놓은 게 없었어요. 아직 제대로 된 집도 못 구해서 아이 계획도 못 세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앞으로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돈이 조금 모일만 하면 시어머니 시동생 신우 셋이서 번갈아가며 사고를 치는 바람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남편 하는 꼴을 봐서는 앞으로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경제적 능력 없는 신우가 지금 애를 낳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애기 분유값도 벌어올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육아에 필요한 돈은 남편 주머니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저 몰래 적금 깨서 그 돈 전부 시댁에게 줬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이상 남편과 말하기 싫고 부부로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남편에게 이혼하고 당신은 당신 식구 챙기고 살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펄쩍 뛰면서 이혼은 안 된다고 잘못했다면서 싹싹 피는데 저는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이유를 못 찾겠어요. 맞벌이를 4년을 했는데도 돈은 한 푼도 안 모이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혼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한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울면서 제게 전화하셨어요. 지금 우리 부부가 안 도와주면 신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요. 가족이라는 게 힘들 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희 부부는 시댁에 별로 도움받은 거 없거든요. 집 구할 때 시댁 돈이 조금 들어오긴 했어도 그건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 제 돈과 우리 친정 부모님 돈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시댁과 남편에게 호구로 살기 싫어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말던 저는 이혼을 강행했어요. 결혼 생활 4년 동안 두 부부가 모아온 재산이라고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제 동의 없이 신우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제 소유권이 인정되어서 남편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살던 신혼집을 정리하고 제 몫의 돈을 받아서 부모님께 빌렸던 돈을 갚고 나니 조금 허무한 마음이 드네요. 쓸데없이 나이만 더 먹고 해놓은 게 없어서 갑갑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은 제 인생을 방해할 사람이 없다는 거 하나는 좋네요. 처음부터 결혼 안 하고 부모님과 살았어야 했는데 결혼 전 그때로 다시 한 번만 돌아가고 싶습니다. 후회해봤자 너무 늦었으니 이젠 제 인생만 생각하며 살아야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